이하여우는 고요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서 춤추는 것을 드러냈고 그녀의 낡은 가구에 온화한 빛을 드리웠다. 22살의 해우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선과 항상 겸손하게 숙여진 고개는 그녀가 겪어온 고통을 짐작하게 했다. 몇 달 전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 소식을 들은 가족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외면했다. 따뜻했던 집은 차가운 돌담으로 변했고 사랑이라 믿었던 유대감은 한순간에 끊어져 버렸다. 아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녀에게 당장 집을 떠나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눈물조차 보이지 않고 차갑게 외면했다. 동생들은 그녀를 모르는 사람처럼 피했다. 해우는 절규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짐을 쌌고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온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손에 든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서울은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였으며 해우는 그 속에서 한없이 작고 나약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뱃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 존재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견딜 수 없는 무게였다. 해우는 숨이 막힐 듯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고독과 싸워야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시선들은 비난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찾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흠이 있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했고 그녀의 사정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녀는 허름한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었다.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봐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잠도 설쳤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가족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만의 비밀이었고 동시에 그녀를 더욱 고립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너무나 먼 존재였고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으며 해우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이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그녀를 무너뜨릴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해우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밖은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지나갔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와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가 설 곳은 정말 없는 걸까?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고 한 노부인이 들어섰다. 노부인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기를 털어내며 해운을 발견하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노부인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떤 편견도 없이 그저 따뜻하고 인자했다. 아가씨 비 맞았는데 괜찮아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해운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노부인은 해운의 부름배를 흘끗 보았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이런 날씨에 따뜻한 거라도 마셔야지. 내가 사주는 거야.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나는 이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단다. 노부인의 말에 해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겨우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 순간 해운은 자신이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작은 친절이 그녀에게는 거대한 위로가 되었다. 노부인은 그녀에게 연락처와 식당 주소를 적어주며 언제든 찾아오렴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혜우는 오랜만에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잠이 들었다. 며칠 후 혜우는 용기를 내어 노부인이 알려준 식당을 찾아갔다. 정은인의 백반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이었다. 식당 안은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였고 구수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노부인은 혜운을 반갑게 맞이했고 그녀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혜운은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 같은 음식을 먹으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노부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과 막막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노부인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연민과 이해가 가득했다. 이야기를 마친 혜운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한심하게 여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노부인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아가씨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하지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노부인은 혜운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설거지나 간단한 주방일을 돕는 일이었다. 물론 임신한 몸으로는 힘든 일이었지만 혜운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노부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격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폐가 될까봐 무서운 소리야. 젊은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아기는 죄가 없잖아. 가볍잖아. 우리 아가씨는 착하고 강한 아이야.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혜우는 정은인의 백반에서 일하게 되었다. 노부인은 그녀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혜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가족의 온기를 선물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혜운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다. 노부인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격려와 위로를 해주었고 혜운은 노부인을 친할머니처럼 따랐다. 식당의 단골 손님들도 혜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들은 혜운의 사정을 알게 된 후에도 그녀를 존중해 주었으며 오히려 더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혜운은 그 속에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과 아이의 존재를 알고는 있을까? 혜운은 그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신과 아이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불쑥 찾아오는 쓸쓸함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뱃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한편 서울 도심의 한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칸그룹 본사. 강준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 더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3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대 기업 칸그룹의 실세로 떠오른 인물이었다.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몇 달 전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기억 속에 깊이 박힌 한 여인 하예운. 그녀와의 하룻밤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매료되었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그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준우는 자신의 비서실장인 박 실장에게 조용히 명령했다. 박 실장, 그때 그 여자 이하은 씨 말이야. 다시 한번 찾아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박 실장은 준우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었다. 그는 준우가 좀처럼 사적인 일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박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이미 모든 경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녀의 행방을 모른다고 합니다. 준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혜은의 가족이 그녀를 홀대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그녀를 외면할 줄은 몰랐다. 그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취를 감춘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니, 뭔가 이상해. 그녀는 그렇게 쉽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야.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파고들어봐.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 동향도 주시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우는 혜은을 찾아야만 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고, 무엇보다 그녀가 자신과의 하룻밤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고뇌와 상처를 보았었다. 칸그룹은 현재 준우의 삼촌인 강태호 이사의 견제로 인해 내부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다. 강태호는 준우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며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준우는 혜은의 실종이 강태호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직감은 항상 옳았다. 밤늦게까지 준우는 사무실에 남아 혜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말했던 소박한 꿈들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준우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결코 그녀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다. 그의 세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위험했기에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준우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강대한 아버지와 차가운 표정의 어머니, 그리고 탐욕스러운 삼촌의 얼굴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권력 다툼과 추악한 비밀들로부터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칸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막중했다. 하지만 하은과의 짧은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녀를 찾고 싶었다. 단순히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을 넘어 그녀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평온함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혜은을 찾아내어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녀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자신에게 부여한 새로운 사명이었다. 혜은은 정은인의 백반에서 일하며 잔잔한 평온을 찾아갔다. 노부인 정은 할머니는 그녀에게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진정한 가족이자 따뜻한 안식처였다. 할머니는 혜은의 부른 배를 걱정하며 무리한 일은 시키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따뜻한 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식당 손님들 역시 혜은에게 친절했으며 그녀의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편견도 없이 대해 주었다. 혜은은 그들의 따뜻함 속에서 메말랐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향하는 길, 그녀는 뱃속 아기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야, 여기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 엄마랑 같이 여기서 잘 지내보자.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혜은의 친정어머니가 불쑥 식당에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차가운 계산적인 표정이 역력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선 어머니는 혜은을 발견하고는 격렬히 섞인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었다. 내가 여기서 이런 허름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단 말이냐.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혜은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얼어붙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정은 할머니는 상황을 직감하고 어머니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분은 내 손님이야. 무슨 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어머니는 정은 할머니를 무시하고 하연에게 다가왔다. 이리 와 너. 당장 나랑 같이 가. 이런 더러운 곳에서 뭘 하는 거야?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혜은은 애원하듯이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네가 임신한 몸으로 집안 망신을 시킨 게 잘못이 아니란 말이냐. 네 아버지는 너 때문에 쓰러질 지경이야. 당장 아이 지우고 깨끗하게 정리해. 그래야 다시 우리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어. 어머니의 잔인한 말에 혜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두 손으로 배를 감쌌다. 절대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생명이에요. 제가 어떻게 아이를 지울 수 있어요.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생명, 그런 더러운 씨앗이 무슨 생명이야. 네가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비참해질지 상상이나 해봤어. 그 외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말 못하는 주제에 그때 식당에 있던 단골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혜은의 편에 서서 어머니를 비난했다. 아무리 친어머니라도 너무하네. 어떻게 자기 딸한테 그런 말을 해. 저렇게 착한 아가씨를 내쫓다니. 어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혜은을 몰아세웠다. 그녀는 혜은에게 접근하여 팔을 잡아 끌며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그 순간 정은 할머니가 다시 한번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막아섰다. 이봐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무슨 짓이야. 이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 함부로 건드리지 마. 정은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어머니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런 애 데리고 있다가 당신 식당까지 망신당할 걸 모르나 본데. 결국 어머니는 혜은을 끌고 가는데 실패하고 분노에 찬 얼굴로 식당을 나섰다. 그녀는 떠나면서도 혜은에게 두고 보자. 네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어머니가 떠난 후 혜은은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정은 할머니는 그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 아가씨.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 저런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연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잔인함에 다시 한번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켜주는 할머니의 존재에 감사했다. 이 사건은 혜은에게 다시 한번 세상의 냉혹함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더욱 강해지리라 다짐했다. 한편 강준호는 박 실장으로부터 혜은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보고받았다. 회장님 이하은 씨가 서울의 한 작은 백반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녀의 가족이 그곳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아마도 임신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준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 혜은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홀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뭐라고 임신 그리고 가족들이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고 당장 그 백반집 주소 알아내. 지금 당장 나갈 준비해. 박 실장은 준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지만 즉시 움직였다. 준우는 분노와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지 막막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준우는 채오르며 박 실장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이 하은 씨의 가족들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그들이
왜 그렇게 그녀를 외면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파헤쳐. 그는 분노에 차 운전대를 잡았다. 혜은이 홀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나 힘들었을 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책했다. 그는 혜은을 찾아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와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그날 밤 혜은은 정은 할머니의 식당에서 평소처럼 일을 마친 후 작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뱃속 아기를 쓰다듬었다. 아가야, 오늘은 좀 힘들었지.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넌 엄마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그녀는 어머니가 했던 잔인한 말들이 다시 떠올라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하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때 고시원 방. 문이 조용히 열렸다. 혜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강준우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혜은은 그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에 혜은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혼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이하은 씨, 맞습니까? 준우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혜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비웃으러 왔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왜 여기에? 혜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우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좁고 허름한 방은 그의 눈에는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는 혜은의 부른 배를 보았고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하은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준우는 혜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눈빛은 후회와 연민으로 가득했다. 혜은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사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늦었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란 적 없어요. 혜은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가족과 다를 바 없는 그에게 기대하고 싶지 않았다. 아닙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당신이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준우는 혜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은은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사라져 주기를 바랐다.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 없어요.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하연의 단호한 말에도 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과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혜은은 그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 순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울고 또 울었다. 지금까지 혼자 짊어져야 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준우는 그녀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존재가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오랜 시간 울음을 멈춘 하연은 고개를 들어
준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다. 당신 정말 저를 도와줄 건가요? 네. 당신과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줄 겁니다. 저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과 아이를 위한 것이 될 겁니다. 그의 말은 하연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정한 신분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의 존재가 자신과 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그의 세계는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할 것 같았다. 자신 같은 평범한 여자가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강준우의 등장과 그의 진심은 하연의 삶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칸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경은 하연이 살아왔던 소박한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그녀는 더 이상 혼자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준우의 진심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당신이 정말 저와 아이를 돕고 싶다면 먼저 제 가족들에게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와 제 아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해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연의 말에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독립적인 태도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질 겁니다.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아이에게는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에 대한 소란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준우는 해운을 위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오피스텔이었다. 해운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준우는 박 실장을 시켜 해운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겼고 그녀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그는 해운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접적인 접촉은 최소화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익숙해지고 마음을 열 시간을 주고자 했다. 한편 강태호 이사는 준우가 해운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준우의 약점을 잡기 위해 해운의 뒤를 쫓고 있었고 그녀의 임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강태호는 준우의 약혼녀가 될 것으로 알려진 재벌가 딸 김민서와도 은밀히 접촉하여 준우를 압박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해운의 존재가 준우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태호는 하연의 친정어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그는 어머니에게 돈 뭉치를 내밀며 하연과 아이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제안했다. 당신 딸과 그 아이를 내게 넘겨주시오. 강준우 회장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집착하는지 당신도 잘 알겠지. 그 아이를 이용하면 강 회장의 숨통을 조일 수 있어. 당신은 돈을 벌고 당신 딸은 그 아이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 일석이조 아니겠소. 어머니의 눈은 돈뭉치에 대한 욕심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혜은에게 복수하고 동시에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요. 하지만 제 딸과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 생각이죠? 강태호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시오. 그저 강 회장을 곤란하게 만들 재료로 쓸 뿐이니 당신 딸이 어차피 버린 자식이라면 제대로 된 가치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겠소. 그렇게 혜은의 가족은 돈을 위해 자신들의 딸과 손녀를 팔아넘기는 추악한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들은 혜은이 이미 준우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혜은은 새로운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지내며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준우가 약속대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종종 준우를 떠올렸다. 그의 차갑지만 진심 어린 눈빛, 자신에게 미안해하는 그의 모습. 그녀는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은의 친정어머니가 강태호의 사주를 받고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어머니는 혜은에게 강태호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들의 목적은 혜은을 강제로 데려가 강태호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하연아, 네가 감히 숨어있을 줄이야. 당장 나와 이제 와서 네가 누구에게 의지하든 소용없어. 넌 이제 내 손 안에 있어. 어머니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고 강태호가 보낸 건장한 남자들은 문을 부술 기세로 위협했다. 혜은은 너무나 놀라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준우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문을 잠그고 버텼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준우가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준 휴대폰으로 박 실장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준우가 박 실장과 몇몇 경호원들과 함께 도착한 것이다. 준우는 상황을 직감하고 차가운 얼굴로 어머니와 강태호의 수하들을 노려보았다. 무서운 짓들입니까? 남의 집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다니. 어머니는 준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당당하게 맞섰다. 강준우 회장님, 여긴 제 딸 집입니다. 제가 제 딸 데려가겠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준우는 비웃듯이 말했다. 당신 딸이라고요. 당신들이 버린 딸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어떤 추악한 거래를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강태호의 수하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준우는 하은이 문자로 보낸 상황을 이미 박 실장에게 보고받았고 그가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하은 씨는 이제 제 보호 아래 있습니다. 감히 그녀를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모든 행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준우의 단호한 경고에 어머니와 강태호의 수하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분노와 함께 후회하는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혜우는 문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준우가 자신을 위해 나타나준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돈 많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준우는 혜은이 있는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하은 씨 괜찮습니까?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혜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준우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준우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천만에요. 당신과 아이는 이제 제 책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순간 하연은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과 강인함에 의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았다. 하지만 준우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강태호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단순히 혜은을 구하는 것을 넘어 강태호의 추악한 음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혜은의 가족이 강태호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강태호가 얼마나 비열하고 집요한 상대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혜은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칸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태호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혜은을 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자리와 정의를 지키는 싸움이 될 것이었다.
준우는 박 실장에게 강태호의 모든 비리 증거를 더 철저하게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강태호가 재벌가 딸 김민서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김민서의 집안, 즉 태성그룹이 강태호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거대한 권력 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였다. 해운은 이제 준우의 싸움에 무의식적으로 휘말리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태호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고 준우에게는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준우는 하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당신과 아이는 이제 안전합니다. 하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 장에는 역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준우가 있었고 뱃속에 소중한 생명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강해질 것이다. 그녀의 아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준우를 위해 하연은 준우의 보호 아래 새로운 집에서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의 배는 더욱 불러왔고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준우는 박 실장을 통해 하연의 모든 필요를 세심하게 돌보았고 그녀가 출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었다. 그는 직접 혜은을 찾아오기보다는 그녀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며 멀리서 지켜보았다. 한편 강준우는 강태호 이사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박 실장은 강태호가 김민서의 아버지인 김 회장과 손잡고 태성그룹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그들은 가짜 회사들을 설립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칸그룹의 주식을 매입하여 준우를 몰아내려 했다. 이 모든 배후에는 강태호의 탐욕스러운 야망이 숨어 있었다. 준우는 이 증거들을 모아 강태호와 김 회장을 동시에 몰락시킬 계획을 세웠다. 하연의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갑자기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이른 진통의 혜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박 실장에게 연락했다. 박 실장은 즉시 준우에게 보고했고 준우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혜은에게로 향했다. 회장님, 하연 씨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서려 있었다. 준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혜은이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혜은은 박 실장의 도움을 받아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진통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뱃속 아기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이 끝나면 아기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준우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혜은이 있는 분만실로 달려갔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혜은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다. 하연 씨,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혜은은 준우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녀는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고통을 견뎌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다. 은계, 은계. 혜은은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질 듯 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에 다시 눈을 떴다. 간호사가 아기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다.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혜은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품에 안았다.
준우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에 압도당했다. 그의 아이였다. 그의 피를 나눈 소중한 생명이었다. 하연 씨,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우는 혜은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혜은과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그때 강태호 이사와 김 회장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병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준우와 하은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비열하게 웃었다. 강준우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생아가 태어났더군요. 이제 칸그룹의 차기 회장 자리는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사생아 스캔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강태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조롱이 가득했다. 김 회장 역시 준우를 비웃었다. 강 회장, 이 여자와 아이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겁니다. 당신의 약점은 이제 우리 손에 있습니다. 혜연은 그들의 등장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가 그들의 표적이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준우는 분노에 차 강태호와 김 회장을 노려보았다. 너희들이 감히 내 아내와 내 아이를 건드리다니 용서 못한다. 준우는 박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박 실장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준우의 변호사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병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강태호와 김 회장에게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강태호 이사님, 김 회장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강태호와 김 회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준우의 방역이 이렇게 빠르고 철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짓이야. 강준우, 네가 감히. 강태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준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모든 추악한 범죄는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혜연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았다. 그녀는 준우가 단순히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족이 그에게 붙잡혀 온 것도 그 순간이었다. 친정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은 준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혜은아, 제발 엄마 좀 살려줘. 어머니는 울면서 혜은에게 매달렸다. 혜은은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그들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버렸고 그녀의 아이를 이용하려 했다. 준우는 그들을 무시하고 하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연 씨,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을 버렸고 강태호와 손잡고 당신을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가족들이 비로소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에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때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다. 강준우의 전속 운전기사가 몰고 온 은색의 럭셔리 스포츠카 한 대가 병원 입구에 멈춰섰다. 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준우의 강력한 영향력과 혜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했다.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병문안을 온 사람들은 그 차의 위용에 압도되어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준우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혜은의 침대를 끌고 병실을 나섰다. 혜은은 준우의 곁에서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병원 복도를 지나 로비로 향하는 길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준우와 하은 그리고 그들의 아기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혜은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준우의 품에 안긴 아기와 그의 옆을 지키는 하은의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느꼈다.
하연의 가족들은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면서 그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딸이 이제 거대한 재벌가 회장의 보호를 받고 갓 태어난 손주가 그렇게 럭셔리한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며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준우는 해운과 아기를 럭셔리 스포츠카에 태웠다.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해운을 구원하고 그녀와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는 순간이었다. 해운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감격에 젖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녀는 준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우는 하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과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병원을 떠났다. 강태호와 김 회장은 구속되었고 하연의 가족 역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악행은 종결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해운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준우의 옆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망과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준우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연은 준우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그녀와 아기는 준우의 고급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저택은 하연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이었지만 준우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그녀는 점차 그곳에 적응해 나갔다. 준우는 아기를 위한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준비했고 그녀를 위해 전담 보모와 메이드들을 고용했다. 해운은 더 이상 차가운 시선과 냉대 속에서 혼자 아기를 키우는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준우의 보호 아래 한없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강태후 이사와 김 회장은 준우가 미리 준비한 증거들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주가 조작 혐의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그들은 결국 모든 지위를 박탈당한 채 구속되었다. 하연의 친정 가족들 역시 강태호와의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잔인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해운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사라진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하연의 삶이 완벽하게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다. 준우는 재벌가의 총수였고 그의 옆자리에는 언제나 수많은 시기와 질투가 뒤따랐다. 특히 김민서는 자신의 약혼자였던 준우가 혜윤과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혜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김민서는 혜윤을 사생아 엄마라고 비난하고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려고 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해 혜윤을 흠집내고 준우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내까짓게 감히 강준우 회장님의 옆자리를 넘봐 주제를 알아라. 너 같은 천박한 여자가 칸 그룹의 안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김민서는 혜은을 찾아와 독서를 퍼부었다. 혜은은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민서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맞섰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저를 깎아내려도 제 아이는 준우 씨의 아들이고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질투는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연의 단호한 태도에 김민서는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혜연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혜연과 아기에게 해를 끼치려는 시도까지 했다. 준우는 김민서의 악행을 알고 격노했다.
그는 김민서의 가족에게 경고를 보냈고 그녀의 행동을 철저히 막았다. 김민서 씨, 더 이상 혜운 씨와 제 아이를 건드린다면 당신 집안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나는 경고했습니다. 준우는 차갑게 선언했다. 준우는 혜원이 그 모든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었다. 그는 혜은에게 심리학자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고 그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지해 주었다. 혜은은 준우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 덕분에 점차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강해졌다. 자신을 지키고 아기를 지키고 그리고 준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해졌다. 그녀는 준우의 사업에도 조용히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섬세한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력은 준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칸그룹의 중요한 투자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준우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경쟁사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진 것이었다. 준우는 밤샘 회의를 거듭했지만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혜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민하는 준우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과거에 전공했던 경제학 지식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준우 애씨 혹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는 건 어때요? 경쟁사가 우리의 약점을 공략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강점을 드러내야 해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용해 그들의 허를 찌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연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덧붙여 설명했고 준우는 그녀의 통찰력에 놀랐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준우는 하연의 조언을 받아들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고 결국 경쟁사의 방해 공작을 역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사건을 통해 하연은 준우의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혜윤과 준우는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기는 준우를 쏙 빼닮은 영리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그들의 보금자리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혜윤은 아기를 돌보며 동시에 자신의 전공을 살려 칸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재단뿐만 아니라 칸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기는 걸음마를 떼고 온가리를 시작했다. 혜은은 아기의 첫 걸음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준우는 그런 혜은의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혜은이 자신의 인생에 가져다준 행복에 깊이 감사했다. 하연 씨,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과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차가운 세상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혜은은 준우의 품에 안겨 말했다. 아니에요, 준우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과 아이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요. 그들은 함께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들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혜우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련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지혜로우며 사랑으로 충만한 여인이었다. 준우는 혜운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의 차가웠던 마음은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졌다. 세상은 여전히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혜운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편견과 질투를 이겨냈고 그들의 가족은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이 되었다. 혜은은 자신의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며 그녀의 삶은 이제 영원히 축복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옆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기가 있었고 그들의 앞날에는 무한한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었다.